사람이 이해 많은데 부끄러워서 그러죠? 네, 어색해서 그러지? 달걀은 달걀로 갚는다의 본질적인 의미가 뭐야 얘들아? 자연에 대한 아름다움과 가치를 모아자, 보여주자. 즉, 총 포괄적으로는 두 매의 도시의 아이들을 초청하자. 그게 달걀은 달걀로 갚자의 본질적인 의미였고요. 안에 담긴 의미는 뭐였어? 그로 인해 달걀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보여주자라는 게 본질적인 가치였죠. 밑에 바람직한 말하기 방식, 듣기 태도 모두 다 외워두시고요. 말하는 사람과 듣는 이를 고려하면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말하는 사람은 구체적으로 말해야 해요. 무엇을? 자신의 생각을. 자신의 생각은 어떠한 개념이야? 일반적인, 직관적인, 보편적인 개념이니? 아니지. 주관적인 개념이잖아. 나의 생각이 다른 사람은 이해를 못할 수도 있죠. 그러니 나의 생각을 어떻게 얘기해야 해? 구체적으로 얘기해야 해. 아, 마라탕 이라고 그냥 나의 생각을 갑자기 진짜 머릿속에 떠오르는 걸 말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해하기에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어? 먹고 싶다는 건가? 끝나고 먹겠다는 건가? 사준다는 건가? 어디가 맛있다라는 건가? 다양하게 포괄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그러니 생각을 어떻게 말해야 해?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말해야 해. 그리고 듣는 이는 그러한 글쓴이의 의도를 뭐 하면서 들어야 되니? 파악하면서 들어야겠죠. 즉 다른 말로 뭐야 얘들아? 의도를 파악하면서 들어야 한다는 거는 무슨 맥락을 파악하면서 들어야 된다? 상황 맥락을 파악하면서 들어야 한다. 두 번째, 상대방의 말을 귀담아 들어야 한다는 거는 경청하는 소리고요. 세 번째,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소리는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해서 공감하고 이해하고 반응을 해줘라. 그래서 단순히 반응만 외우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뭘 해라. 크게 세 가지. 첫 번째 경청, 두 번째 공감, 세 번째 이해. 이 세 가지를 나누어서 해라. 경청, 공감, 이해하며 반응해라 라는 게 듣는 이의 자세일 겁니다. 그러면 이걸 개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얘들아 뭐로도 바꿔야 돼? 달걀에 대한 지문의 내용으로도 바꿔야겠지. 말하는 사람이 한매라고 얘기해 봅시다. 그러면 한매는 말하는 사람이 선생님이라고 얘기해 봅시다. 선생님은 한매를 무얼 고려했니? 어떤 걸 고려했니? 처음 시작할 때 취향 고려했죠. 취향을 고려하면서 뭐라고 얘기했어? 한매야 시장 가서 통닭 먹을래? 라고 얘기했잖아. 근데 왜 갑자기 통닭이야? 엽떡이 나올 수도 있고 마라탕이 나올 수도 있고 짜장면이 나올 수도 있잖아. 왜 통닭이니? 평소 한매의 취향을 알고 있다는 소리겠죠. 그러니 선생님은 누구의 취향을 고려한 거야? 한매의 취향을 고려해서 이야기한 거야. 두 번째, 자신의 생각을 구체적으로 말해야 한다. 말하는 사람을 한매라고 정의해 봅시다. 한매의 생각 구체적으로 이야기했었니? 했죠. 어떻게? 나는 이러한 상황을 겪었고 나는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서 암탉을 죽일 것이고 죽이는 이유는 본매도 나처럼 업신여긴 당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도시 사람들에게 안갚음하겠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했죠. 세 번째, 듣는 사람은 선생님이 그러한 한매의 생각을 구체적으로 말했을 때 처음에 의도 파악했니? 못했잖아. 처음에 의도 파악 못했잖아. 선생님 저 이런 것 때문에 안갚음할 거예요. 텔레비전에서 봤어요. 그러니 선생님이 뭐라 그랬었어? 텔레비전 맞아 그때 귀했었지. 그때 집에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었지. 참으로 신기했었지. 하지만 지금 신기해하는 사람은 없단다. 근데 한매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뭐였니? 선생님 저 이러한 텔레비전에서 봤어요. 뭘 봤는지 물어봐 주세요. 라고 질문했지만 선생님이 의도 파악했어 못했어? 못했잖아. 이후에 의도 파악했잖아. 그 부분도 중요합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말을 귀담아 들어야 한다. 선생님이 어떻게 들었었어? 한매가 선생님이 암탉 다 죽일 거예요.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나누어준 30마리 전부 다 죽일 거예요. 그럼 선생님이 원래 무슨 반응해야 돼? 제정신이니? 너 지금 그 말버릇이 뭐니? 라고 얘기를 해야겠지만 어떻게 들었었어? 우와 그거 좋은 생각이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야? 경청해주고 공감해주고 이해해줬잖아. 그치? 그것 또한 듣는 이의 자세입니다. 그거를 내용과 일치시키면서 개념을 이해해야 외워진다. 단순히 이 부분을 공책에다가 필기해놓고 아니면 별표 삑삑삑 해놓은 다음에 달달달달달 외운다고 한들 내용 일치시키면 헷갈립니다. 처음 이해할 때부터 내용 일치시키고 이해해봅시다. 오른쪽 작품으로 갑시다.
중간중간 말하다가 선생님이 삑사리가 나더라도 웃으면서 넘어가 주세요. 네. 삑사리 났대 하면서 웃으면서 그냥 넘어가요. 발단 부분 봅시다. 윗글은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로 나누어져 있으니 소재, 제재가 뭔 것 같다? 소설인 것 같다. 근데 소설에 대한 개념부터 항상 잡고 가라. 모든 지문이 나오면 그 제재가 뭔지는 분명하게 잡고 가라. 왜? 작품에 대한 문학이 출제되면 뭘 물어본다? 윗글의 갈래삼 특징 분명하게 물어본다. 그러면 소설부터 차근차근 다시 공부. 소설은 무엇을 소설이라고 그랬어? 현실에 있을 법한 이야기를 작가가 꾸며낸 이야기를 소설이라고 얘기했었죠. 그리고 소설에는 어떠한 소재를 바탕으로 이어져 나가? 갈등이라는 소재를 바탕으로 이어져 나가죠. 어떻게?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로. 그리고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사이에 뭐가 존재한다? 갈등이 존재한다. 그러한 갈등에서 달걀은 달걀로 갚는다는 무슨 갈등이야? 외적 갈등이지. 그러면 외적 갈등에 어떠한 소재가 나타나는지 확인해 봅시다. 본매가 다니는 산골초등학교 문 선생님은 새 학기가 시작하면 닭을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한매 또한 닭을 키워 달걀을 낳게 하고 그러한 달걀을 팔아 도시로 여행을 다녀온 경험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발단에서 중요한 내용 정리합시다. 뭐니? 한매가 경험을 해봤어요. 다시 한매는 암탉이 낳은 달걀을 팔아 도시로 여행 가는 경험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한매의 경험에 대해서 작성해보라고 할 때 뭘 쓰면 돼? 발단 부분의 내용을 쓸 수 있어야겠죠. 두 번째 한매의 가정 형편은 어때 얘들아? 한매의 가정 형편은 어때? 여러분들 현장 체험학습 에버랜드나 한국민속촌이나 전시관 갈 때 얼마 드니? 지금은 학습지로 가전통신문으로 나오니까 알 수 있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내 아니면 부모님이 내주셔. 보통 부모님이 내주시지. 근데 한매는 현장 체험학습을 갈 때 자기가 닭을 키워가지고 닭이 낳은 달걀을 시장에 팔아가지고 돈을 열심히 모아서 에버랜드를 갔대. 가정 형편이 부자처럼 보이니? 아니죠. 한매의 가정 형편이 모함을 암시해요. 좋지 않음을 암시합니다. 이 부분의 가정 형편의 배경 지식이 어디와 연관지어지는 거야? 뒷부분의 중학교 진학과 연관지어지는 거죠. 왜 부모님의 눈치를 보지 않고 진학을 했다라는 문장이 등장해? 그 부분 너네 학교에서 중심적으로 봤었니? 크게 보지 않았었지. 근데 발단 부분이 주어진다라는 거는 배경과 연관 지어진다라는 걸 알고 가야 해요. 전개 부분 문 선생님은 한매가 고개를 다 오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렇게 말을 걸었습니다. 한매가 말없이 문 선생님 곁에 앉았습니다. 질문할게요. 얘들아 상황 어디니? 공간적 배경 어디니? 항상 단원에 맞추어서 공부해라 얘들아. 내용일치 분명히 출제되고 고르는 문제 출제될 수 있어요. 그리고 학교 프린트에서 아마 다뤘을 확률이 높아요. 시간적 공간적 배경 쓰라고. 다뤘을 때 공간적 배경 어디야? 고개야. 알겠지? 고개입니다. 그리고 이 글 한 번씩 다 읽어봤으니까 시간적 배경 언제니? 방과 후잖아. 맞니? 방과 후. 시간적 배경, 공간적 배경 어디? 고개. 그러면 우리가 먼저 뭐부터 파악하고 가는 거야? 배경, 즉 상황부터 파악하고 가는 거다. 그렇게 이번 일요일에 선생님하고 읍내로 같이 통닭 먹으러 갈래? 선생님과 한매의 취향을 고려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매가 선생님께 일러 바쳤군요.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한 의도를 짐작하죠. 아까 듣는 이에 대한 태도 뭐였어? 말하는 이의 의도를 파악한다. 의도 파악했다. 선생님은 다 안단다. 그렇지만 본매를 나무라지 마라. 선생님 또한 한매의 의도를 뭐했어? 파악하죠. 지금까지 본 내용에 대해서 인물 간단하게만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지금 선생님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고요. 한매라는 사람이 등장하고요. 한매에 대한 동생인 본매라는 아이도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본매라는 아이는 크게 중요하진 않지만 전개해 나아가는 소재이니 정리를 해 두셔야 하고요.
선생님은 본매에게 무엇을 줬었어 얘들아? 오케이. 암탉이라는 소재를 주게 됩니다. 그러한 암탉이라는 소재는 한매가 과거 키워 달걀을 통해 여행을 다녀온 소재이기도 했고요. 그러면 한매가 느끼는 이러한 암탉은 두 가지의 소재에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자신의 경험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경험과 연관되어져 있고요. 뒷부분에 나타나는 무엇과도 연관되어 있니? 달걀이라는 소재와도 연관되어 있다. 그래서 달걀이라는 소재 정리할 수 있어야 되고 뒷부분에서. 두 번째, 암탉이라고 하는 것은 한매의 무슨적 소재야? 분노의 소재예요. 즉 죽이려고 하는 대상입니다. 죽이려고 하는 대상이다. 왜? 자신의 과거 여행비를 마련해 줬었기 때문에 본매의 암탉을 죽이지 않으면 본매 또한 어디로 떠나게 돼? 여행을 가게 되겠죠. 그러니 암탉을 죽여서 본매의 여행을 막는 게 목표일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한매가 본매의 무엇을 여행을 막게 시킬 것이다. 한매는 본매의 여행을 뭐 할 거다? 막을 것이다. 알 수 있고요. 선생님과 한매의 대화 속에서 관계 정리합시다. 선생님은 한매에게 말을 걸면서 즉 질문이라는 것을 하면서 무엇을 고려하고 있어요? 취향이라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또 한매는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 의도를 뭐하고 있니? 고려하고 있습니다. 각각에 대한 말하는 사람과 듣는 이의 태도 올바르다고 정의할 수 있니? 올바르다고 정의할 수 있겠죠. 항상 내용에 대한 선지 등장하는 거 생각하면서 공부하셔야 해요. 한매는 선생님의 의도를 파악하여 본매가 일로 바쳤군요. 염려하지 마세요. 본매 안 혼낼 거예요. 선생님의 의도를 파악했구나. 알 수 있고요. 그래 선생님은 다 안단다. 무엇을? 암탉을 죽이려는 사실을 서로 간의 대화가 주고받아지고 있습니다. 암탉에 대해서 염려 안 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선생님 저 그 암탉 죽이고 싶어요. 먹어버리고 싶은 게 아니라 죽이고 싶습니다. 암탉에 대한 무엇을 설명하니? 분노를 설명하고 있죠. 옆 부분 넘어가게 되면은 무슨 문제가 등장하냐? 본매의 암탉뿐만 아니라 선생님의 암탉을 모두 죽여버리고 싶고 한매가 왜 그런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이 부분에서는 한매에 무엇을 제공하는 거니? 공감과 이해를 제공하는 거죠. 즉 취향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공감과 이해를 하고 있다. 그리고 공감과 이해라는 거는 무엇을 한다라고 정의하는 거야? 적극적인 반응을 해주고 있구나. 적극적인 반응을 해주고 있구나 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렇게 한매의 말을 들은 문 선생님의 태도는 경청하면서 궁금한 내용을 이어나갈 수 있게 질문하고요. 본매가 도시로 여행 가는 것을 못하게 하고 싶어서요. 자신이 암탉을 죽이려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죽이려고 하는 대상, 즉 그거에 대한 이유는 뭐래 얘들아? 암탉을 죽이려고 하는 이유는 뭐래요? 본매가 여행을 못 가게 하기 위해. 가게 하기 위해서 암탉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 너도 그렇게 여행을 갔었고 이걸 경험해 봤기 때문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열성이었는데 무엇이 내 마음을 변하게 했는지 말해줄 수 있을까? 계속 질문을 통해 대화를 이어나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텔레비전에서 뭘 봤는지는 모르겠다만 텔레비전을 본 경험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대화야 얘들아. 한매는 선생님에게 자신의 경험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즉 무엇을 설명해주고 있는 거야? 상황을 설명해주고 있는 거야. 상황을 설명해주고 있는데 선생님의 밑줄 별표 치고 하나. 선생님은 정작 중요한 걸 물어보지 않으시군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서사를 이야기했는데 선생님은 제가 원하는 질문 하나를 던지지 않는군요.
제가 원하는 질문은 뭘 받는데? 라는 걸 원했지만 선생님은 그걸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즉, 갈등의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어요. 두 가지의 관점에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소설로 봤을 때는 갈등의 실마리를 제공합니다. 두 번째, 글 자체의 대화 단원으로 봤을 때는 텔레비전의 유무는 자신이 하고 싶은 의미가 아니니 선생님이 의도 파악을 하지 못했다는 것을 암시해 줍니다. 옆에 읽기 중 활동 말을 할 수 있어야 하고요. 그제서야 질문을 하는 선생님의 말에 깜짝 놀랄 재주 부리기 쇼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달걀을 보기 전에 한매가 자신의 경험 속에서 다시 자신의 경험이라는 것을 통해서 본 내용 하나를 가지고 오는데 그걸 본 게 뭐래? 텔레비전 쇼래요. 이름이 너무 기니까 텔레비전 쇼라고 적어둘게요. 텔레비전 쇼라는 거를 봤는데 뒷부분 읽기 전에 내용 모두 다 알고 있잖아. 거기서 무슨 내용을 봤었어? 어떠한 남자가 달걀을 어떻게 했다? 130개나 먹는 이야기를 봤다. 텔레비전 쇼에서 본 남자가 그러한 달걀을 뭐 했어? 업신여겼죠. 그럼 여기서 달걀의 소재에 등장하게 됩니다. 첫 번째, 도시 사람들에게 업신여겨져요. 업신여겨짐을 설명하게 되고요. 근데 그 전에 도시 여행하기 전에는 한매는 달걀을 어떻게 생각했어? 자신과 같이 자신과 동일하게 무슨 존재로 소중한 존재처럼 생각했죠. 자신과 같은 소중한 존재라고 생각을 했고 이 두 대립 간의 갈등이 발생하게 되면서 달걀에 대한 뭐가 바뀌게 되는 거야? 인식이 바뀌게 되는 거야. 즉 도시 사람에게 업신 여긴다라는 거는 여행 다녀온 후에 발생한 인식이고요. 자신과 동일하게 소중한 존재라고 느낀 거는 어떠한 여행 전과 관련된 인식이구나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자신과 동일하게 소중한 존재라고 느꼈었다. 그게 달걀의 소재였구나. 그러니 선생님의 이야기 속에서 갈등이 발생하는구나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시간 줄 테니까 3번과 4번 한번 풀어봅시다. 시작. 3번에 몇 번이에요? 2번이죠. 한매의 말을 경청하고 있고요. 묻고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4번으로 일치하는 거 몇 번이니? 현재 한매의 말에는 텔레비전이 없다. OX X 우리 마을에도 텔레비전이 3대나 생겼어. 절대적인 개념으로서 없다라고 정의하지 않아요. 그렇지? 그리고 만약에 2번 한매의 달걀을 팔아 여행 간 적이 있다. 경험 선생님께서는 학생들에게 암탉을 나눠줬다. 30마리 4번 한매의 본매가 도시로 여행을 가지 않길 바란다. 의도 마지막 5번째 한매는 도시의 텔레비전에서 본 쇼를 기억하고 있다. 경험 각각의 키워드과 내용들 이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뒤로 가면은 한매의 어두운 얼굴로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렇게 자신이 본 이야기에 대해서 쭉 설명하게 되고요. 대화에 주고받는 내용 속에서 도시에 대한 한매의 기대감이 실망으로 바뀌게 된 계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행 가기 전에는 도시에 대한 인식이 어땠다는 거야?
기대감을 가졌다라는 거지. 그치? 여러분들 현장 체험학습 갈 때 그 생각하잖아. 우와 재밌겠다. 에버랜드 재밌겠다. 그러고 기대감 가졌는데 에버랜드 갔는데 그날 갑자기 실패했어. 눈치 싸움 실패해가지고 티익스프레스 3시간 40분. 얘들아 무엇으로 바뀌어요? 실망감으로 바뀐다고요. 내가 생각하던 무엇과 기대감에 대한 인식과 내가 기대감으로 생각했던 소재의 의미가 다르다면 무슨 정서로 바뀔 확률이 높다? 실망감에 대한 정서로 바뀐다. 그 부분에서도 한매인 인식이 변화하게 되었다. 그리고 인식이 바뀌게 되니 무엇에 대한 소재에 대한 의미도 변화하게 되었구나 라는 것까지 봐주시면 됩니다. 밑에 노란 색깔 부분 그런 달걀 한번 봐보면 그런 달걀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소중하게 여겼던 달걀이 도시 사람한테는 마구 천대받고 웃음거리가 되니 꼭 제가 업신여긴다는 것처럼 분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빨간색으로 밑줄 쳐져 있는데 왜 업신당했냐? 왜 업신여김 당하는 것처럼 느꼈냐? 아까 달걀 뭐였어요? 자신과 동일하게 소중한 존재라고 느꼈다고. 그러면 달걀이 무시당하면 누가 무시당한다고 느끼는 거야? 자신이 무시당한다고 느끼는 거야. 그러니 도시 사람들이 달걀을 뭐했어? 업신여겼으니 그러한 업신여김을 하는 대상이 누구처럼 느껴진 거야? 자신한테 업신여김한다 라고 느꼈던 거예요. 그게 도시의 경험이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옆에 부분 넘어가면은 제가 달걀한테 드린 정성과 그동안의 생활까지 무시당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하게 되니 저는 선생님 복수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업신여기던 도시의 안갚음을 하겠다는 꿈을 가지게 되었고요. 그러한 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제가 어떠한 권력이든 어떠한 노력이든 해가지고 도시 사람들에게 안갚음을 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윗부분 한매가 중학교에 진학한 까닭이 갑자기 등장하는데 어른, 모든 사람에 대한 안갚음을 위해서 저는 부모님이 힘겨워하시는 것을 못 본 척하고 중학교에 갔는지 몰라요.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설명했을까? 아까 한매의 가정 형편 어땠니? 좋지 않았었죠? 그리고 과거에는 중학교 진학이 필수적인 교육이 아니라 무료 교육이 아니라 학급비나 교육비나 그러한 것들이 부담이 됐다고. 하지만 현장학습도 자기가 달걀을 팔아 가는 집인데 중학교에 대해서 진학하는데 무엇을 가졌을까? 부담감을 가졌겠죠. 그리고 부모님이 그렇게 힘겨워하는 걸 봤지만 뭐 할 수밖에 없었어? 눈 감을 수밖에 없었어. 왜? 그럼 진학을 한 이유에 대해서 쓰라고 하면은 어떠한 내용을 써야 해? 복수심과 관련되어 서술할 수 있어야겠죠. 그렇지? 진학을 한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면은 업신여긴 당한 것에 대한 복수를 하기 위해 쓸 수 있어야 합니다. 밑에 부분 보면은 기업. 선생님 저는 힘을 쥐고 똑똑한 사람이 되거나 권력을 쥐거나 무력으로 도시 사람들을 복수할 겁니다. 그러자 선생님이 뭐라 그래? 그거 잘못된 생각이야 라고 얘기 안 하죠. 우와 그거 좋은 생각이야. 너가 복수해야지 그치? 좋은 생각이야. 공감해 준다고. 그치? 근데 중요한 거 밑줄 치고 별표 치세요. 기업 부분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공감하고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반응을 해주고 있어요. 무엇에 대해서? 이러한 복수에 대해서. 근데 선생님에 대한 특징으로 하나 정리합시다. 선생님은 한매의 제안을 뭐하고 있어? 공감해주고 있어. 이해해주고 있어. 근데 알아야 하는 건 뭐냐? 수긍 아니야. 긍정 아니다. 찬성 아니에요. 알겠지? 공감해주고 이해해주고 그거에 대해서 들어주고 있는 건 사실 맞아. 하지만 수긍해주고 부정해주고 긍정해주고 찬성하는 건 아니란 말이야. 왜? 그러한 한매의 제안이 어떠한 성격을 가졌어? 도덕적으로 옳지 않기 때문에 공감은 해주되 수긍하고 긍정하고 찬성하지는 않는다고요. 분명히 함정선치로 많이 출제할 거예요. 선생님은 한매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며 아니면 한매의 제안에 찬성하며
다른 제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럴싸해 보여요. 아니라 그랬어요? 찬성하고 긍정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공감과 이해와 적극적인 반응만 보여주면서 도덕적으로 옳지 않음을 간접적으로 돌려 설명을 하고 자신의 다른 제안을 설명하게 됩니다. 그러면 긍정하지 않고 찬성하지 않으며 새롭게 제안한 생각은 뭐야? 달걀은 달걀로 갖자라는 새로운 제안을 하게 되죠. 이 제안은 누가 한 제안이야? 선생님이 한 새로운 제안입니다. 중요해. 달걀은 달걀로 갚자라는 새로운 제안을 하게 되고요. 새로운 제안에 대한 의미 쓸 수 있어야 된다. 설명했어요. 밑에 부분에 도시 전과 도시 여행 후의 달걀의 인식 변화, 판매와 선생님의 대화 속에서의 반응들 전부 다 지켜봤었고요.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내용 이어서 가겠습니다. 위기, 갈등이 고조되는 부분이고 문 선생님이 한매의 손을 잡고 한매의 손도 한매의 얼굴 못지않게 잘생겼습니다. 믿음직했고요. 널찍하고 떡판처럼 뿌듯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을 왜 이야기할까 얘들아? 형상화시키는 거야. 어떤 모습을? 두 사람 간의 모습을. 지금 여러분들 모습 속에서 어떠한 그림이 그려져야 하냐면 와 이제 가자. 왜? 밤이 다가오니까 네. 이 모습이 그려져야 해 얘들아. 이 모습이 그려져야 해. 그리고 이 모습은 지금 어디야? 아까 공간적 배경 어디였어? 고개. 그치? 공간적 배경 어디였니? 고개였어요. 그리고 공간적 배경이 나왔는데 앞부분에서 시간적 배경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잖아. 그냥 반과 후라고만 얘기했잖아요. 시간적 배경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설명합니다. 어둠이 썰물처럼 빠르게 계곡을 채우고 두 사람의 발밑까지 넘실댑니다. 봄밤의 어둠은 부드러울 뿐더러 그 속에 향기가 녹아있으니까요. 지금 머릿속에 그려져야 하는 상황은 이 상황이라 그랬어. 그리고 어둠이 썰물처럼 빠르게 계곡을 채우는데 계곡이 산 꼭대기에 있는 거 본 사람? 없을 거예요. 계곡은 어딨어? 산 밑에 있죠. 어둠이 어떻게 찾아오는 거야? 계곡에 대해서 먼저 닿고 두 사람에 대한 발까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아, 시간의 흐름이 무엇하고 있구나? 흐르고 있구나. 근데 시간의 흐름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구나? 시간의 흐름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구나? 서정적으로 서정 묘사하고 있구나. 선지에서 한 문장 정도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선지에서 한 문장 정도 등장했을 때 고를 수 있어야 해요. 시간의 흐름이 어떻게 나타난다? 서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서정적으로 묘사한다는 건 어떻게 표현하는 거니? 정서나 그러한 모습을 형상화시킨다고. 그래서 서정갈래, 서정시, 서정소설 그런 것들에 뭐가 많이 투영돼? 정서와 형상화가 많이 투영되죠. 그리고 서정묘사뿐만 아니라 어떠한 표현도 사용됐어요? 비유적인 표현도 사용되죠. 뭐뭐처럼 이런 것도 찾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시간의 흐름을 서정적으로 묘사함으로써 두 사람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게 되고요. 이어서 선생님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아차차 자신이 이야기한 제안에 대해서 말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암탉을 잘 먹이고 잘 돌봐서 알을 낳게 하자라는 게 첫 번째 제안이에요. 그러면 달걀은 달걀로 갚자의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게 되겠죠. 1번, 뭐 하자? 암탉을 잘 기르자. 암탉을 기르고 뭐 하자? 달걀을 낳자. 라는 게 첫 번째 제안입니다. 근데 이 제안 안에는 어떠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야? 자연에 대한 아름다움과 노력을 보여주자라는 게 투영되어 있죠. 암탉을 기르고 달걀을 낳자. 그러한 이야기를 하자 선생님이 유레카 하면서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매가 문 선생님이 자신을 업신여긴다고 이야기한 이유가 뭐야? 서술형으로 다음 주에 멘토 시간에 내가 질문을 했어요. 선생님이 한매를 업신여긴다고 느낀 이유 아니면은 한매를 업신여긴다고 말한 이유 뭐라고 쓰면 돼? 선생님이 자신의 무엇을 의도를 고려하지 않고 본매를 뭐 하려고 했기 때문에 여행을 보내려고 했기 때문에 아니면 두 번째 정답 선생님이 본매를 여행을 보냄으로써
한매처럼 업신여김 당한다고 아니면 업신여김 당하게 하려고 했다고 느꼈기 때문에 각각 두 가지의 내용 써주시면 됩니다. 오른쪽 두 번째 조건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어둠 때문일까? 한매는 의젓해 보이지만 오히려 쓸쓸해 보였습니다. 이 상황이라 그랬어. 그렇게 일어나는 한매의 어깨를 토닥거리며 다시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하지만 우리가 여행 가는 게 아니라 누가 오는 거야? 도시의 아이들을 뭐하자? 초청하자. 초청하자. 중요한 거는 몇 번째야? 두 번째다. 선생님이 말하고자 하는 거는 뭐니? 도시의 아이들을 초청하자. 그리고 그러한 초청을 통해서 뭘 보여주자? 달걀을 보여주자. 근데 달걀이라고 하는 거는 무엇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랬어? 아까 앞부분에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상징한다 그랬죠. 자연의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소재였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보여주고자 하는 거는 뭐야? 자연의 아름다움을 도시 아이들에게 보여주자. 도시 아이들은 자연의 소재를 주로 볼 수 있어? 못 봐? 못 보기 때문에 보여주자 이야기하는 거지. 그럼 지금 글을 읽은 사람들은 당연히 나누어야지. 무엇과 무엇을? 구매와 도시를 나누어야지. 왜 나눠? 소재가 총 몇 가지가 등장하니? 네 가지가 등장하죠. 그치? 그 네 가지는 뭐 해야 한다? 나누어서 외워두어야 한다. 말로 얘기해 볼까요? 뒷부분 안 넘어갈 거예요. 잘 읽었는지 확인합시다. 두매에 등장하는 소재 뭐 있어 얘들아? 첫 번째 오케이 자연. 두매는 자연을 가진 존재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은 도시는 그러한 자연과 대비되는 소재로서 무엇을 가지고 왔었어? 오케이, 문명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차근차근 찾아가면서 대비시켜야 돼. 근데 하나 주의할 거 얘들아. 웬만하면 순서 바꿔서 외우지 마라. 왜냐? 어떤 문제가 출제될 수 있냐면 두매에 대한 소재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알맞은 것은 해서 출제했을 때 자연이 갑자기 천체박물관이랑 대비되고 갑자기 선녀폭포관이 동물원이랑 연관되고 안 된다. 각각 대비되는 개념들은 일치하는 방향 속에서 대비가 되어야 돼요. 절대 순서 바꾸어서 막 외우시면 안 됩니다. 그럼 밑에 우선 달걀을 보여줘야지. 자연의 소중함을 깨닫고 기회를 주자.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여주자라는 걸 설명하고 그것 때문에 여기까지 도시 아이들을 부를 건 없잖아요. 우리 도시에서는 달걀만 본 게 아니라 별의별 거 다 보았는데 우린 도시에서 뭘 봤대? 별의별 걸 다 봤대. 별의별 게 뭐야? 앞으로 등장할 소재들. 그러면 여기서 인식이 아직 변화하지 않았죠? 무엇에 대한 인식? 한매에 대한 인식. 한매의 인식은 어디에 많이 치중되어 있어? 도시에 많이 치중되어 있죠. 도시에 대한 한매의 인식은 어때? 한매는 두매보다 어디가? 도시가 뭐하다? 가치가 더 높다라고 정의했었죠. 근데 이러한 정의는 마지막 정리야. 조금만 더 달려봅시다. 이러한 한매가 두매보다 도시가 더 가치가 높아 라고 하는 거는 어떠한 시점이야? 선생님과의 대화 이전. 근데 대화 이전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무엇을 듣기 전에 달걀은 달걀로 갚자라는 최종적인 문제적 가치를 말하기 이전에 두매는 도시보다 가치가 낮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인식이 나중에 어떻게 될까? 변화하게 되겠죠. 변하는 시점까지만 볼게요. 밑에 위기 정리하고 싶으십시다. 문 선생님은 도시 아이들을 두매로 초청하자고 하고요. 도시 아이들에게 천대받는 웃음거리의 달걀의 소중함을 설명해주자 말합니다. 한매는요 달걀을 천대받고 웃음거리 업신여김 당하는 대상이라고
인식하고 있고요. 도시 여행 후에 별의별 것 다 있다. 즉 도시에 대한 가치가 두뇌보다 뛰어나다라고 한매 선생님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시점까지가 어떠한 시점이야? 위기. 즉 위기라는 거는 갈등이 뭐 되는 시점? 심화고조되는 시점. 그러면 아직 갈등의 최고조 나왔다 안 나왔다? 안 나왔다. 갈등의 최고조가 나타나는 부분은 어디다? 두 소재 간에 대비되는 개념들이다. 알겠죠? 10분 쉬고 마지막 갑시다. 자. 맥락 중에서 안 써지는데. 아니 여기서의 맥락은 배경의 맥락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적어줘야 돼요. 여기서의 맥락은 내용상을 다루기 때문에 대화의 내용, 맥락을 적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의 시공간 맥락을 적으라고 하면은 마찬가지로 등장하면 적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왜 내용을 적었냐면 시공간이 아직 나오지 않거나 아니면 시공간을 다루고 있는 작품이 아니기 때문에 내용의 맥락을 적는 거예요. 시공간이 등장하면은 시공간의 맥락을 적는 거예요. 진짜? 조진아 지금 내가 받은 게 여기 있어. 아 맞아, 이 프린트 받았었다. 여진이한테 받았었다. 맞아. 설명하는 방법에서 좀 힘들 수도 있어. 11번, 12번 묘사 우연에서. 원래는. 그래서 특서에서 내가 얘들아 대비되는 글이야라고 했을 때 두 가지가 항상 등장했잖아. 그거 차이점. 이게 비교 대조의 줄임말이거든.